안녕하세요, 진갈버입니다. 제가 예전에 죽어가는 금전수를 입눈꽂이를 해서 번식하는 영상과 그 후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2차례 정도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때는 번식에 대해서 중점을 두다 보니까 분갈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질 않아서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금전수 분갈이에 대해서 질문도 해오시고 마침 그때 번식한 개체들도 분갈이 시기가 되어서 오늘은 금전수 분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와 더불어서 환경에 따라 어떤 흙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금전수에 대한 내용을 보면 키우기 쉽고 분갈이도 어렵지 않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흙배합도 또 다양하고 너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적어도 분갈이에 대해서는 그런 혼란이 조금이나마 사그러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금전수 3개의 포트가 있는데 이 2개체 같은 경우는 21년 7월에 죽어가던 것을 지금 번식을 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자라고 있고 또 보석 금전수 라서 확실히 성장이 좀 느린 편입니다. 이 2개의 화분은 예전처럼 다시 좀 더 큰 화분에 모아서 심어줄 거고, 그리고 이 새로운 것은 한번 뽑아서 뿌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고 독립개체로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갈이에 앞서서 금전수 분갈이에 적합한 흙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전수는 직광이 아닌 부드러운 빛을 보게 해주어도 무난하고 밝은 그늘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증발량이 줄어들어서 물마름도 느려지고 과습도 잘 생기게 되고 뿌리 무름으로 죽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물을 한 달에 한 번 준다 해도 잘 자라다가 물을 주고 나면은 바로 무름이 오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간단하게 분갈이만 하고 바로 끝내도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금전수 자체가 흙배합과 물주기에 연관성이 민감한 부분을 차지하는 종류이기도 하고, 그리고 흙배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에 있어서도 조금은 다른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흙을 3가지 준비해 놨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일반 분갈이 흙에 아무것도 섞지 않는 상태고, 그리고 2번은 분갈이 흙에 펄라이트만 20% 정도 섞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3번은 펄라이트 20%에 난석과 코코칩을 좀 섞어준 흙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육안으로 보실 때 이 3가지 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공국률입니다. 이 3번의 흙은 그냥 보기에도 확연히 큰 입자들이 많아서 공국률이 높아서 배수성도 좋고 통기성도 좋지만은 상대적으로 보습 보비력이 다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3가지 흙 중에서 내가 금전수를 심는다면 어떤 흙에 심을 것인지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생각하시는 동안에 여기 물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양의 물을 갖다가 주었는데 이 배수된 물의 양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수되지 않은 물은 당연히 흙의 보습력에 의해서 흙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지금 각자 선택한 번호가 영상을 다 보고 나신 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시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 3가지 흙 모두 금전수로 심어서 잘 키울 수 있는 흙입니다. 그럼 아무데나 심어도 잘 사는데 왜 보여드리냐면 개인의 물 주는 성향과 생육 환경을 고려해서 흙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키우는 환경이 실내 그늘진 곳에서 평소에 물 주는 시기를 잊지 않고 잘 챙겨주거나 금전수를 놓는 장소가 물마름이 느리다면은 3번에 가까운 흙배합을 해주셔야 되고, 반대로 물 주는 것을 좀 잘 챙겨주지 못하거나 통풍도 잘 되고 물마름이 걱정이 없는 환경이라면은 1번의 흙에 심으셔도 무난하게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전수는 어떤 흙에서나 잘 키울 수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금전수 관리법이 절대적이지 않고 흙에 따라서 그 관리법도 같이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지만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할 흙배합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가 키우는 아파트 실내 환경에서 저는 물을 흠뻑 잘 주는 성향이라서 3번에 가까운 배합을 해서 심을 겁니다. 이것은 꼭 금전수뿐만 아니라 그늘에서 키우는 관엽류의 식물들은 분갈이 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영상에서 소개드리는 방법은 실내에서 1번처럼 아무것도 섞지 않은 흙에 심을 경우에 통풍도 잘 안되고 물관리가 어려워질 경우에 과습이 장기화되고, 또 그로 인해서 뿌리가 호흡을 제대로 못해서 썩어서 무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통 2번과 같이 펄라이트라도 섞어주던지 아니면 다른 공국률이 높은
좋은 흙을 더 섞어서 3번과 같이 해서 물을 좀 편안하게 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관리도 수월하고 무난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배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전수 분갈이 시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빼곡하게 순이 올라와서 밀집된 상태가 되었을 때나 아니면은 이 배수구멍 밑으로 뿌리가 나와 있는 경우, 그리고 또 분갈이를 해준 지 한 2년 이상 돼서 흙의 보습 보비력이 많이 상실된 경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뽑아가지고 뿌리 상태를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기를 번식시켰던 이 좀 큰 개체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뿌리가 없이 줄기만 갖다가 이렇게 번식시킨 건데 이렇게 큰 알뿌리가 이렇게 생겨서 잘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지금 흙배합을 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흙 중에서 3번에 해당하는 코코칩과 난석이 좀 섞인 이런 흙배합에 심었던 개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잎눈꽂이를 했던 개체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뿌리들이 자라서 여기도 보면은 알뿌리가 굉장히 이렇게 커진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알뿌리에서 이렇게 순들이 잘 올라와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군데다 다 모아서 합식을 해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뿌리 부분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큰 알뿌리가 있고 알뿌리 윗부분에 뿌리들이 나와가지고 길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라난 뿌리가 길게 자라서 서클 현상이 생기거나 너무 발달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알뿌리는 건들지 마시고 그 아래에 너무 길게 자란 이 뿌리들은 좀 잘라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줄기 부분도 만약 무름이 있거나 그런 줄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다듬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렇게 또 준비를 해 놓고 그럼 최근에 드린 다른 것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방금 전에 제가 심어놨던 그런 흙과 지금 여기 심겨져 있는 흙은 완전 상태가 다릅니다. 이것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1번과 2번에 가까운 그런 흙배합으로 심겨져 있는 건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잘 발달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약간 무름기가 생기려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짝 이렇게 털어보면, 그래서 여기서 보실 때도 확연히 나타나는 게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흙이 보습성이 좋다고 해서 알뿌리가 커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이런 흙에 심으면은 안 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에 맞게 관리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농장이나 온실에서는 이런 배합도 무난하겠지만은 아파트 실내에서는 관리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무난한 관리를 원하신다면은 입양개차나 이런 것들은 일정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흙 배합을 해가지고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가 사용할 흙은 아파트 실내 환경 기준으로 일반 분갈이 흙에 펄라이트, 그리고 난석, 소립, 그리고 코코칩 이렇게 섞어줄 겁니다. 이 전체 비율은 분갈이 흙을 6 정도 하고 펄라이트를 2, 그리고 코코칩과 난석은 각 1 정도 비율로 해서 골고루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줄기와 잎을 좀 통통하게 해주는 이런 계란 껍질을 소량 섞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트리아눔지 미생물 제제를 한번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섞어놨는데 육안으로 보실 경우에 한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흙과 펄라이트만 섞어서 심는 경우에 분갈이 흙과 펄라이트 비율은 7:3이나 6:4 정도로 배합해서 심어주시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 화분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쓰셔도 상관이 없지만은 저는 오늘도 무난하게 그냥 토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깔망을 먼저 깔아주시고 그리고 배수층에는 세척 마사토를 넣어서 배수층을 형성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배합한 흙을 이렇게 3분의 1 정도 채워주신 다음에 뿌리는 이거는 조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흙을 좀 더 채워주고 이것을 털어서 들어 올려주면서 배치를 좀 맞춰주는 그런 형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부분에 작은 것들을 배치할 거기 때문에 지금 앞쪽을 조금 비워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털어서 큰 개체부터 안정화가 되게, 그리고 이것도 이런 대나무 막대 같은 것으로 빈 공간이 안 생기게, 알뿌리가 닿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살짝살짝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가족 사진 찍듯이 뒤에는 좀 큰 개체를 배치했고 앞쪽으로 내려갈수록 좀 작은 개체를 이렇게 배치해서 일단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도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을 지금 작게 쓰기 때문에 좀 짧게 이것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라주실 때 반드시 이 절단 도구는 꼭 소독을 해서 잘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살살 털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간격이나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것은 지금 뿌리하고 흙하고 많이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샤워기로 비 맞듯이 물을 한번 흠뻑 줘가지고 이 잎에 묻은 먼지도 좀 다 씻어내고 뿌리가 잘 안착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샤워기로 물을 이렇게 흠뻑 줘서 가져왔습니다. 이 살수관수는 잎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는 것이 보일 때 몇 달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되고, 평소에는 배수구멍으로 물이 쭉 빠질 정도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전수 같은 경우도 분갈이 후에 물을 주지 말라고 큰일이 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흙배합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1번과 같이 분갈이 흙에 아무것도 섞지 않은 그냥 심은 경우에 통풍이 잘 안되고 과습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라서 분갈이 후에 물조차 흠뻑 줄 수 없는 그런 생육 환경이라면은 흙배합 자체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2번이나 3번과 같이 배합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그런 흙에 금전수를 분갈이해서 심고 물을 안 주어도 당장은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물을 흠뻑 주게 되면은 배수성이 떨어지는 흙과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환경이 맞물려서 슬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주실 때는 화분의 3분의 2 정도가 말랐을 때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느낌상 바짝은 아니지만 화분에 물기가 없다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더 말랐을 때 주셔도 되는데 이것은 식물의 생육 상태나 환경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개인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비료 같은 경우는 이 금전수는 거름기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액비를 희석해서 한 번씩 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코트 종류의 알비료를 좀 올려주셔도 되는데 물을 적게 주다 보니까 용출 속도가 느려서 다른 식물처럼 큰 변화는 못 느끼지만 그것도 무난한 방법이 되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금전수의 경우에 이 마디 사이가 너무 길게 자라서 잎들이 듬성듬성 나는 것처럼 보이고 키만 너무 크게 자란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은 거름기가 과하고 물을 너무 많이 주다 보면 그늘에서는 웃자람이 오기 때문에 비료도 적당히 주시고 과하면은 뿌리가 상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좀 모자란 듯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수는 냉해에 약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에 들여놓는 것이 좋고, 줄기 부분이 물러 들어가거나 할 경우에는 바로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줄기를 자를 경우에 너무 짧게 자르면은 흙에 묻혀서 그 부분이 썩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흙 표면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올라온 높이에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줄기를 자를 때 경사가지게 잘라주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수평으로 잘랐을 경우에는 물을 주었을 때 표면 장력에 의해서 물이 고여서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경사지게 잘라서 물이 흘러내리도록 하기 위함인데, 경험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경사가지면은 그 단면적이 넓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거라 원하시는 대로 그냥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절단면을 보호한다고 밀가루를 바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곰팡이만 끼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절단면에 감염을 막기 위해서 무언가 바르고 싶으시다면은 강한 가루 같은 것을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미산성 차염소산수 이런 것을 한번 뿌려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흔히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생육 환경에 따라 나름의 변화된 방법을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환경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하다 보면은 정답이 아닌 요령이 나에게는 오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잘못된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금전수 분갈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단순히 분갈이가 아니라 환경에 따라 어떤 흙배합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영상을 요약 정리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